화요일 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이번 명절 연휴가 좀 짧아서 편안하게 쉬지 못했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뭐 여기저기 인사도 다니고 또 성묘도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피곤하다,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나 이번 명절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저기 쓰시고 그래서 명절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명절 증후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명절 증후군을 예방하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이 명절이 지난 후에 정말 그 명절 증후군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명절이 끝난 후에 보통 허리 쪽의 통증이나 아니면 어깨 쪽, 그리고 무릎 쪽의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평소 때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더 증가를 하시게 됩니다. 네. 장기간에 우리가 귀향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가사 노동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절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이 보통은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면 여성들의 경우를 많이 생각하게 되실 텐데요. 네. 남성들도 명절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명절 증후군의 증상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귀양 또는 귀성 과정에서 우리가 운전을 오래 하시게 되겠죠. 이때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허리 쪽이나 어깨 쪽의 통증을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부분들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앉아있을 때 좌측편의 그림처럼 골반 쪽이 안쪽으로 잘 붙어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네.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오래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나 정체된 구간을 계속 가다 서다를 반복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몸이 비틀리게 되겠죠. 이때 나타나는 부분들이 골반이 앞으로 쭉 빠지는 이런 자세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허리 쪽에 틀어지는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좌우 그리고 전후의 밸런스가 틀어지게 되니까 경한 경우에는 근육과의 인대 긴장이 늘어나서 생기는 염좌부터 심한 경우에는 디스크의 압력이 증가돼서 나타나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아니면 다른 신경학적인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도 이번 명절에 좀 운전을 오래 했더니 지금 몸이 좀 뻐근한 상태인데 이렇게 또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생기는 증상들 네.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가장 좋은 방법들은 사실은 우리가 휴게소마다 들려가지고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잡는 거죠. 내가 귀향 시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빨리 도착을 해가지고 내가 빨리 가서 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허리 쪽에 통증이 좀 있다 아니면 허리가 평소 때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귀향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잡고 휴게소마다 잠깐씩 들러서 우리가 쉬는 과정들을 거쳐주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시간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잠시 정차해 있는 시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방법들이 아주 효과가 좋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도 제가 그림으로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쪽에 보면 어깨 쪽을 앞쪽으로 쭉 빼고 그다음에 위로 빼고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으로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깨 쪽의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허리 쪽에 스트레칭을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시원한데요. 네. 이런 자세들을 우리가 한 20초씩 간단하게 유지를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보면 어깨 쪽을 조금 더 이제 강력하게 스트레칭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 보시고 운전을 할 때 그리고 내가 불편할 때마다 한 번씩 응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장시간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칭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근데 사실 뭐 요즘 명절이 되면 이제 이 남성들 같은 경우도 명절 음식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지만은 특히 우리 주부님들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 힘들어서 알아 눕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릎 쪽이랑 또 허리 쪽의 통증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네. 우리가 가사 노동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자세가 가장 특징적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음식을 준비를 할 때 쪼그리고 앉아서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릎 쪽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 있을 때보다 쪼그려 앉아 있을 때는 무릎 연골의 가해지는 하중이
11배가 더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그래요? 하고요. 그리고 또 전을 붙이는 동작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양반다리를 하고 앞으로 살짝 숙인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노동을 하기 때문에 허리 쪽에 아무래도 통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와,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설거지도 어마어마하게 하게 되는데요. 네. 설거지 후에도 명절 증후군이 올 수 있다면서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설거지를 하는 자세를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우리가 설거지를 하는 자세를 이렇게 꼿꼿하게 서서 할 수가 없겠죠. 약간 숙인 상태가 되면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당겨진 상태에서 힘을 쭉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평소 때처럼 우리가 그릇들이 몇 개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겠지만 아무래도 음식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먹었던 이 설거지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게 된다면 이 양이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증들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네. 됩니다. 네. 자, 오늘 그 명절 증후군을 좀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차근차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 명절 이후에 좀 몸에 이곳저곳이 아파서 좀 고생하고 있다는 시청자 한 분이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나이도 어리신데 명절 네. 증후군으로 어디가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 건가요? 네, 저희 집이 큰 집이라서 명절이면 대식구가 모이는데요. 그래서 지난 명절에도 계속 앉아서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이걸 몇 번 했더니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허리를 펼 수도 없고 굽히고 다녀야 되는데 명절이 지났는데도 아직 치울 게 좀 많이 남았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네. 치울 게 많이 남아있을 수 있죠. 네. 일단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허리 쪽에 뭔가 치울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가장 먼저 권유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일은 뭐든지 조금씩 쪼개서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가정 주부님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한 가지의 일은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한 덩어리의 일을 조금씩 중간에 쉬는 타임을 가져주시는 것들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허리 쪽에 통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허리 쪽에 통증이 있을 때 우리가 뭐 가벼운 염좌부터 그다음에 디스크나 아니면 다른 신경적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증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전에는 그냥 쉬면서 아파도 그냥 쉬면서 괜찮을까 기다렸는데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통증이 있으면 병원을 가보는 게 더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들을 방치를 한다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말이 되지 않는 거고요. 이미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나이가 되게 젊으시니까 증상들이 어느 정도 손상이 되고 어느 정도 무리가 된다고 해도 충분히 회복할 만한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우리가 명절마다 누적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는데 내가 이틀, 3일 정도 쉬면 이 부분들이 금방 좋아졌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뭔가 느낌이 틀린데 이 부분들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 전이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이미 상황들이 늦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뭐 염좌나 아니면 단순한 관절 쪽의 이상이나 이렇게 간단한 부분들이 있을 때 이 부분들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면 더 이상의 병증으로 진화를 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통증이 느껴질 때는 우리가 가벼운 증상들이라도 빨리빨리 조치를 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네. 일단 뭐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렇게 막 심각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른 병원에 가셔서 진료받고 또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지금은 심각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게 또 고질병이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찜질이라도 하여간 어쨌든 무언가 조금 조치를, 덜 아프시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전도 붙이고 설거지도 하다 보면 허리가 많이 아플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허리가 아프다, 명절 지나고 나서 네네. 또 운전하고 많이 아프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급성으로 허리 통증이 나타났을 때 스트레칭하는 방법들을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순간적으로 허리가 통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특징적인 자세가 앉았다가 일어서는데 허리가 구부정해서 한 번에 펴지지 못하고
손이 자연스럽게 허리로 가면서 아이고 허리야라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네. 이때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니까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가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올리고 양쪽 손으로 무릎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이 무릎을 배 쪽으로 당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한 10초 정도를 유지를 해주시고요. 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효과가 좋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르게 누워가지고 무릎을 좀 이렇게 몸 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허리 통증에 이어서 목이나 어깨에도 통증이 많이 네. 오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네. 어깨 쪽이나 목 쪽의 통증들은 마찬가지로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깨 쪽에 통증이 있을 때 스트레칭하는 방법입니다. 양쪽 어깨에 내 손을 갖다 대고요. 그다음에 목 뒤쪽으로, 그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빙빙 원을 돌려가면서 각각 10번씩 총 3세트를 반복을 해주시는 거죠. 이때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최대한의 가동 범위,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할 때는 최대한의 가동 범위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원의 크기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쭉쭉 늘려준다는 그 자세를 한번 취해주시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도 안 되고 쉬어도 안 되고 그러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한방병원에서는 또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가벼운 염좌나 아니면 뭐 간단한 이제 관절 쪽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일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뭐 추나요법이라든지 골반의 교정, 그다음에 어깨 쪽에 그리고 목 쪽의 교정이죠. 아니면 뭐 침치료, 특히나 우리가 한약에서 추출한 약침 치료 이런 부분들로도 충분히 간단한 치료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내 증상들이 좀 과도하게 무리가 됐다. 예를 들어서 척추 디스크 쪽에 압력이 높아졌다든지 아니면 무릎 연골 쪽에 손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는 한약 치료라든지 아니면 침 치료도 조금 더 정밀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네. 네. 이제 말씀 중에는 뭐 추나요법이라든가 침치료라든가 한방에서는 뭐 적극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잖아요. 혹시 이런 치료 방법들이 뭐 부작용 같은 걸 동반하진 않나요? 네, 보통 이런 우리가 과사용 증후군이라고 하죠. 명절 때 우리가 부적절하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사용을 했을 경우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한방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통증을 완화를 시켜주고 어느 정도 손상이 된 부분들을 회복시켜준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자체로서 모든 치료가 다 끝난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다시 또 출근을 시작을 하시게 될 텐데 우리가 명절 때 이렇게 무리를 하고 통증이 나타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다시 또 직업 일선에 복귀를 하시게 되겠죠. 이때 내가 바쁜 상태에서 다시 또 바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쉬는 시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몸은 결국 무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휴식이 필요한 거 되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스케줄을 잡을 때 명절 후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느슨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좀 더 쉴 수 있게 이렇게 스케줄을 유동적으로 조율을 해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뭐 명절 연휴가 좀 끝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뭐 이틀 정도는 좀 가볍게 활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데 또 한약에서 보니까 추나요법 많이 또 네네. 사용하잖아요. 이거 도움이 많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결국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허리 쪽, 그리고 무릎 쪽, 어깨 쪽, 그리고 목 쪽의 질환들은 결국 내 몸의 골격 구조와 근육과 인대라는 결합 조직의 문제죠. 추나요법이라고 하면 내 몸의 관절, 그리고 척추, 그리고 골반 이런 부분들의 틀어진 부분들을 다시 또 바로 맞춰줌으로써 내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통증의 치료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런 명절 증후군에 있어서 간단하게 관절의 배열만 다시 맞춰주고 그다음에 근육과 인대의 긴장된 부분들만 풀어주는 추나요법만을 통해서도 통증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관절 건강이 참 중요하겠구나. 맞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네. 되네요. 사실 다 관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또 무리를 했을 때 풀어주는 방법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방적으로 봤을 때 관절은 어떻게든 따뜻한 것들을 좋아한다라는 이 말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체온의 1도를 높이면 면역력이 5배가 증가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관절을 따뜻하게 유지를 해주면
이 부분들이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겨울에는 그나마 날씨가 춥지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항상 우리가 몸에 보호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절이 직접적으로 추위 또는 찬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목도리라든지 아니면 장갑이라든지 또 하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절에 보호는 신경을 써주시고 통증이 나타날 때 그때 우리가 바로바로 조치를 하는 것들 뭐 적절한 치료라든지 아니면 아까 찜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따뜻한 찜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 우리가 척추 관절 그리고 근육과 인대 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가장 훌륭한 예방법이 네. 될 수 있습니다. 그 내복, 남성들은 내복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뭐 그렇죠. 생각하셔서 안 입는 네. 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래도 입으시는 게 가장 좋죠.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우리가 멋도 멋이지만 네. 남자분들은 불편한 것들을 아주 싫어하시는 그런 경향성들을 환자분들이 다들 그렇죠. 가지고 네. 계시더라고요. 네, 네. 달라붙는 이런 부분들을 싫어하시는데 요새 내복 같은 경우에도 아주 기능적인 우리가 소재로 나타나는 내복들이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죠. 예전처럼 우리가 두툼한 그리고 뭔가 불편한 이런 내복들 말고 간단한 레이어 하나만 우리가 받쳐준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체온의 1도 높이는데 아주 큰 역할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이 체온을 좀 1도 높이셔서 건강까지 좀 잘 지켜보시는 그리고 명절 증후군 없는 하루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효선 리포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요일인 오늘 네. 어떤 지역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1기 괴산군민축제 아카데미 수료식이 괴산문화원에서 저녁 6시 30분부터 있습니다. 2기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이 옥천군청 상황실에서 저녁 6시에 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벌써 4번째 확진자가 나타났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네, 아니네요. 우원에 있는 지금 한국인들 전세기를 이용해서 한국으로 이송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네. 충북은 청주공항을 통해서 중국인들이 또 입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열감지 카메라를 활용해서 발열 감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에는 고막 체온계를 이용해서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네. 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대응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적극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 여행을 다녀온 후에 무언가 몸에서 열이 난다든지 호흡기 증상에 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콜센터 번호입니다. 1339, 1339번으로 꼭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충북의 경우는 중국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에 계시는 네. 다양한 여행객들이 입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여행 후에 뭐 열이 좀 난다든가 네. 기침이 심하다든가 한다면 꼭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